근데 굉장히 흥미롭게 비타민 C는요 면역 조절 효과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면역 기능을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올려야 될 때만 올리고 올리지 않을 때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제하고 비타민 C를 같이 쓸 때 시너지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건행쇼 진행을 맡은 배소빈입니다. 오늘도 건강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세계적인 비타민C 선구자 이왕재 박사님, 그리고 미의 선구자 반호박이 반재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비타민C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비타민C가 또 자가 면역 질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자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단백질이 있잖아요. 네. 단백질이 다 항원이에요. 그 항원에서 항체가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건 사람의 단백질이 아니에요. 예.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주사해주면 항체가 생겨요. 오. 왜? 그건 외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면역 체계에 고장이 나면 자기 몸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난치병이라고 해야 되는 병이에요. 완벽하게 완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치료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돼 있을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루푸스, 류마티스, 네. 아토피 대표적 아주 이게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위생도 굉장히 비누를 쓰고 비누를 많이 쓰면서부터 아토피 질환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비누라는 게 결국 화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노출되면서 이 피부를 담당하는 면역 시스템이 오히려 약해진다는 거죠. 네. 비타민 C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네. 이 자가 면역 질환은요 치료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난치병이라고 네, 하시죠. 난치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면역학적인 근거는 교란된 그 면역 시스템을 바로잡는 거예요. 면역 조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 비타민 C는요 면역 조절 효과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면역 기능을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올려야 될 때만 올리고 올리지 않을 때는 올리지 않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C가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서서히 아주 정말 인내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그 효과를 나중에 맛볼 수 있는 관련 연구나 어떤 논문이 발표가 된 게 있나요? 많죠. 특히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을 괴롭힌 병이 뭐냐면 염증성 대장질환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크론 질환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논문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크론 질환이나 그다음에 염증성 대장 질환 환자들을 비타민 C를 써서 그 증상을 경감시키고 그걸 전공하시는 내 제자하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을 정도로 실험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치를 위한 치료약이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치료제하고 비타민 C를 같이 쓸 때 시너지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더 사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정도 그렇죠.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또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해당이 돼서 어떤 증상으로 좀 발현되는지 알면 치료를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류마티스나 그다음 루푸스 같은 병들은 관절 같은데 증상이 먼저 많이 시작되죠. 그런 관절이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붓는다던가. 루푸스 같은 경우는 얼굴에 이렇게 버터플라이 형태의 피부염이 생기죠. 그래서 홍조가 생기죠. 안면 홍조. 콩팥도 많이 망가뜨립니다. 루푸스의 경우는요 콩팥 증상도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심장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크론시병이나 아니면은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은 설사나 혈병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비타민 C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콜라겐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상처가 빨리 낫게, 궤양이 빨리 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크론시 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일때 많이 도움이 될 거로 보는데요. 그 메커니즘도 크게 작용하는 거죠. 네, 그거 네. 회복시키는데. 네. 그래서 비타민 C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 많아요. 그걸 관리하시면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이 크론스나 이 궤양성 대장염을요 항암제를 쓰기도 해요. 독한 암에 준해서 치료를 할 네. 정도예요. 비타민 C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모든 병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환자 돌보시는 선생님들에게 비타민 C 활용하라. 비타민 C는 독성 없잖아요. 예. 독성은 없는 데다가 어떤 질환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예민하고 또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 만큼 좀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데 비타민 C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 일반이랑 똑같아요. 특별히 주의하실 건 없어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전문가 선생님들이 쓰실 때 그거하고 비타민 C가 부딪힐 일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예를 들면 루푸스가 됐든 류마티스가 됐든 그런 질환을 치료하신 선생님들이 막 2년씩 기다려요. 치료가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치료가 딱딱 되면은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2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을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이 비타민 C를 활용하시면 여러 면에서 환자를 케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주의할 점보다는 오히려 좀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아주 소박한 바람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과 비타민 C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